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새해를 맞이하지 않겠을 뿐입니다만,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들은 사업적인 들어닥친 혹한의 한파에 생계가 얼어붙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가중되어 도산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랫동안 들어오셨겠지만 9988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체 대한민국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대기업들 간의 관계에서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 그다음에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번창시킬 만큼 수익 구조가 잘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52시간제 또 8시간 추가 연장제 일몰이 앞으로 5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니까 이분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고 법률적 위반이 되니까 전부 다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떻게든지 납품을 맞춰야 되고 또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 때문에 열심히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전부 다들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들 노동자들은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더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사태를 목격하면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또 국회 소식에 의하면 이번 달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52시간 연장 일몰에 관련된 부분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오늘 환노위에서 2시에 이 부분을 다루겠다 그럽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안과 같이 노란봉투법이라는 파업을 편하게 또 거칠게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법안이 같이 논의된다는 겁니다. 얼뜻 보면은 52시간 일몰 연장제라든지 8시간 추가 연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의적으로 논의의 장에 올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더 심각한 산업계가 괴멸 상태일지 모르는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를 같이 다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법안 소위 구성상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2시간 연장제와 8시간 추가 일몰 연장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몰을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로 노란봉투법을 인지로 삼아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요구할 것인지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파업을 주장하는 노란봉투법, 명세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추가 연장 일몰제 연장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협상을 할 수 없는 법안인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과격 파업을 이야기하는 것과 당장 중소기업의 생존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존할 수 있는 법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
대해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짚어 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에 소비자 가격이 다 반영될 수가 없는 것이고 수출 코스트를 맞출 수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듯 이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무조건 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업들, 민주노총에 속한 고임금에 그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대기업 노조원들만 살아남게 되고 정말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수입도 줄어버리고 일자리도 사업장이 망하게 돼서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많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당장 3중고, 4중고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올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데도 겨우겨우 심력을 기울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생계를 걱정하며 투자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한 직장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안정적인 임금 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8시간 휴가 연장 근로제 일몰에 대해 각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협상의 도구로만 생각해오고 시간을 끌어왔고 마구잡이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52시간 제도를 사용했고 연장 근무를 불허한다는 정책을 사용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도리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투잡을 뛰는 상황을 지켜왔다면 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었습니까? 3교대, 4교대 해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도 확보돼야 되고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본인들의 지지 세력만 위하는 무책임한 법률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과거의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정치적 목적과 야욕 때문에 국가 경제와 가계 경제를 토탈에 파뜨리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을 비울 수 없어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 대신하여 다시 한번 풀어드립니다. 추가 연장 근로일몰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일부 귀족 노조들의 배부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야당은 정신을 차리십시오. 추가 연장 근로제의 일몰 논의가 매번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된다면 184만 개에 달하는 사업장은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혹시나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사업자 학교에서 생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가슴을 졸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커녕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급할 뿐입니다.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일을 또 구해야 하나 당장에 줄어든 임금은 뭘로 메꿔야 하나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경제에 기반이 되는 이들이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조항은 폐지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미 30인 미만 사업자의 90%가 추가 연장 근로를 사용했거나 사용해봤습니다만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이상 일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말 지난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에도 반하는 행위이고 잘못된 경우입니다. 약자를 대변한다는 거대 야당이 힘없고 소외된
특히나 어려운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마치 더 크게 외치는 것처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형태를 조금만 뜯어본다면 국가의 주권자를 누구로 판단하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민노총은 아닙니다. 최소한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며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해 새로운 희망의 촛불을 퍼뜨리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오늘 환노위에서 일몰제 폐기 법안이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국회 환노위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상식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소기업 사업자분들께서 정말 지금 현장에 계셔야 되는데 고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국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임하실 겁니다. 같이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장비업을 하는 황인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새 추가 연장 8시간 때문에 제가 사업장에 있지 못하고 아직 여러 군데 제가 이렇게 동부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IMF라는 것을 진짜 슬기롭게 지켜왔고요. 또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이 또한 우리 노사가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다가오는 것이 인력난입니다. 우리 경영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또 거기 겹친데 우리 추가 시간 8시간 일몰 그것도 여기서 중단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업에, 기업에,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여야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기업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올바르게 직장생활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야를 편가르기 해서 저희 사업하는 사람 발목을 잡는다면 이 또한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만큼 여야 의원들은 아낌없이 도와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고 오늘 일몰 폐지가 정상적으로 돼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그나마도 좀 여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데 도와주실 것이라 간곡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계 정비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호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한 적이 국회 본관에서 호소를 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이 우리 건설기계 정비협회는 불도저부터 타워크레인까지 지게차, 굴착기, 천공기, 특수 장비를 정비하는 단체입니다. 전국으로 2,400개 회원이 있고 각 지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특히 우리 단체는 비상대책 자원으로 동원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시에 지역으로 회원사들이 투입돼서 그 장비를 고쳐야지만이 장비가 돌아가니까 그런 단체에 속해 있어요. 특히 우리 단체는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70대, 아직 80대까지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 추가 연장 52시간, 8시간 유연제를 지금 10월 말로 끝난다고 그러면은 저 회원사들은 100%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잖아요. 전 정부께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1교대, 2교대, 3교대, 4교대 하라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대체 인력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중량이다 보니까 2인 1조, 3인 1조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에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거를 추가 연장 52시간을 금년 말로 끝난다면은 이 산업여건들을 누가 움직이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걸 이번 12월 달에 이거를 폐지를 안 해주면은 대선 때 반드시 제가 우리 회원사들 다 지방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으로 좀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반드시 관찰을 안 해주면은 차기 대선 때 제가 정말 앞장서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투표권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업주하고 노사 간에 합의해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일을 하고 더 하고 돈을 받겠다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산당 국가도 그렇게 안 해요. 사업자하고 노사가 벌어서 서로 나눠가지고 상생을 하는데 이걸 갖다 법이라고 묶어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쌍식을 또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우리 한윤아 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야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이끌어가야 되고 중소기업 720만 회원사가 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대기업들이 물론 이끌어가지만 대기업 몇 프로 안 됩니다. 다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을 갖다 메고 가고 있어요. 우리 기자님들 정말 제가 호소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되고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기자님들이 다 정리를 좀 잘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최승재 의원님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현장에서는 정말로 아주 호소를 한다고서 지금 대체력이 없어서 일격인데 이걸 참여하면 좋죠. 직원들도 좋고. 그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건설계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건설계 정비를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국민대학교 하나 있어요, 국민대학교. 거긴 다 교육시켜가지고 1년, 2년 교육시켜서 부사관을 보내요, 부사관. 유일하게 상공회의소에 있는 경기인력 개발원이 있는데 거기도 1년에 120명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회원사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전 정부께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급여를 한다 해가지고 계정을 다 빼버렸어요. 지금 30년 교육시켜 30년.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2,400개 회원사들이 일이 없어서 일이 포화 상태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야간 작업을 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주간에는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펌프카가 68m 정도 쭉 올라와서 이렇게 펌프 세미트를 이렇게 붓잖아요. 이 장비를 주간에 일을 하고 이제 오후 4시쯤 되면 철수를 해서 이상 있는 부위를 그때부터 이제 공장 입고돼서 작업을 해요. 그럼 이미 6시면 8시간은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야간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장비가 없으면 산업 현장이 멈추잖아요. 펌프카 같은 게 특수 장비들은 그 차가 아니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승용차처럼 렌탈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지만 중장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게차든 불도다든 정해져 있는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지만이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이걸 야간 작업 새벽 2시까지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이런 약한 상태에서 있는 우리 협회 2,400개 변호사들이 이것이 만약에 폐지가 안 되면 그때부터 범법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왜냐면 그 장비를 안 하면 산업 현장이 멈춰버리니까. 어쨌든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기자님들 잘 좀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중소기업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 들으셨을 겁니다. 근로자, 기업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것이 되지 않고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일단 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좀 잘 만들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을 잘 상승시키고 또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시장 자율적으로 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휴가 근로 연장이 안 된다면 대기업의 일부 대기업 노조의 특권 노조들만 본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는 상당히 극심하게 피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위적으로 저도 추가 근로 연장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만 오늘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